하재근입니다. 요즘에 충격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데 정의원 씨와 관련된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이 정의원 씨가 최근에 가장 크게 뜬 스타 의사죠. 그러니까 과거에 뜬 스타 의사들은 여러 명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아마 정의원 씨가 가장 아마 도드라지게 떴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의원 씨, 정의원 의사를 내세운 그 편의점 도시락도 나왔죠. 저속노화 도시락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정의원 씨가 저속노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파하는 그런 의사였는데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좀 논란에 휩싸였거든요. 바로 12월 17일에 정의원 씨가 전 연구원에 대해서 고발을 한 거예요. 바로 사적 교류 있었던 전 연구원한테 협박과 스토킹을 당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전 연구원 A씨를 스토킹과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를 했다고 그렇게 알려지면서 일단 이 논란이 시작이 됐는데 이 정의원 씨가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서울특별시로도 들어왔거든요. 일반 의사였었는데 서울특별시에서 스카웃을 한 거죠. 굉장히 유명해졌으니까. 그래서 서울특별시 건강총괄관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이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바로 그 가해자가 저속노화연구소의 전 위촉 연구원 A씨라고. 그러면서 이 정의원 씨가 2025년 7월 달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바로 올해죠. 올해 7월 달부터 12월까지 심각한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이 정의원 씨가 지난 6월 30일에 서울시로 자리를 옮겼는데 그때 이 A씨한테 위촉 연구원 계약 관계 해지를 통보했다는 거예요. 계약 해지를 통보하니까 그때부터 스토킹이 시작됐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7월, 8월 달에도 이 A씨가 유튜브 스튜디오를 나가지를 않고 그러니까 이 정의원 씨가 유튜브 방송도 했었거든요. 그 유튜브 스튜디오를 나가지를 않고 정의원 씨한테 악플 캡처본을 전송하면서 교수님이 파멸할까 걱정된다. 내가 없으면 너는 파멸할 것. 이런 식의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자, 이메일 그리고 또 A씨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제3자 명의의 이메일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보내면서 공포심을 조장했다. 그리고 가스라이팅을 시도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정의원 씨는 교수고 의사고 고용주고 이 A씨는 피고용인인데 정의원 씨가 훨씬 더 윗사람이고 권위가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A씨 직원이 이 교수 의사한테 가스라이팅을 시도했다고 하는지 이게 사실이면 정말 놀라운 건데 이렇게 이제 정의원 씨 측에서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정의원 씨의 아내가 근무하는 그 근무지에 A씨가 나타나서 가족을 위협하기도 했다. 그리고 정의원 씨의 집 현관문 앞에 편지와 3D 프린터로 제작된 조형물을 놓고 가기도 했다. 그리고 또 지난 10월 12일에는 발목 골절을 이유로 정의원 씨한테 만날 것을 요구했다. 8일 뒤인 10월 20일에는 새벽부터 정의원 씨 거주지 1층 로비에서 정의원 씨를 기다리기도 했다. 그래서 바로 그날 정의원 씨가 방배경찰서에 이 여성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A씨가 2026년 2월 18일까지 접근 금지 그러니까 정의원 씨한테 접근하지 말라고 그 조치를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속노화 마인드셋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 인세 40%를 달라. 그리고 공저로 등재해달라. 그러니까 나도 저자로 공식적으로 써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A씨가 정의원 씨하고 2024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사적으로 교류를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적인 교류가 정확히 어느 정도 수위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다 뭐 그런 얘기를 정의원 씨가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 A씨가 이러한 사적인 교류 이거에 대해서 이걸 폭로하겠다 그러면서 또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의원 씨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A씨가 정의원 씨를 뭐 숙박업소로 데리고 갔다. 그러면서 어떠한 뭐 접촉을 시도했다. 그리고 또 정의원 씨가 운전하고 있을 때도 무슨 어떤 접촉을 시도했다라는 식으로 정의원 씨가 주장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그러면서 정의원 씨 변호인이 이것은 중대한 범죄다. 법적으로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최근에 정의원 씨가 굉장히 공신력이 높은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저명한 의사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근데 반대편에서는 별다른 말이 없다는 식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정의원 씨 말이 맞나 보다. 정의원 씨가 진짜로 어떠한 허위 주장이나 스토킹의 피해를 받았나 보다라고 17일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도도 그런 논조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바로 하루 만에 또 상황이 뒤집힙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바로 하루 만에 연구원 A씨의 반박이 나왔는데, 내가 저성 노아 선생님을 스토킹했다? 아니다. 내가 성적인 역할을 강요당했다. 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오히려 자신이 정 대표로부터, 그러니까 정의원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그리고 정의원 씨가 내 저작권을 침해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오히려 정의원 씨가 나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 연구원 A씨가 변호사를 선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법무법인에서 보도자료를 낸 건데, 바로 고용 지위 기반의 권력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성폭력이 발생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정의원 씨가 갑질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도 주장한 거죠. 보도자료에 따르면 A씨가 지난해 이 정의원 씨가 있는 그곳에 위촉 연구원으로 근무 계약을 체결했는데, 바로 정의원 씨가 저성노화 개념을 확산시킨 X, 그러니까 그 SNS, 그리고 저성노화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걸 사실상 A씨가 전담해서 운영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정의원 씨가 자신의 성적 욕구 및 성적 취향에 부합하는 특정 역할 수행을 A씨한테 지속해서 요구했다. 이거는 근무기간 전반에 걸쳐서 시시때때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의원 씨가 당시 근무했던 서울 아산병원 이 연구실에서 당직 중에 A씨를 호출하거나 숙박업소, 또 A씨의 주거지, 이런 곳에서 이러한 성적인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A씨는 해고가 두려워서 그러한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A씨가 이러한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하자 정의원 씨가 해고와 사회적 낙인, 이러한 극단적인 발언을 하면서 압박했다. 이거는 거의 협박했다는 말로 들리는데, 이런 식의 행위는 바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다 라고 A씨가 주장한 겁니다. 이게 사실이면 너무나 충격적인 건데, 정의원 씨가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주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그런 학자의 이미지였었는데,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깨끗한 이미지로 책도 내고 마음의 속도가 결국 몸의 속도를 만든다, 이러면서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너무 과도하게 욕망을 추구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냈던 분인데, 그리고 이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도 A씨가 정의원 씨한테 자기가 저작권 침해를 당한 게 맞다, A씨 동의 없이 이 책이 단독 저서로 출간됐고, 그래서 A씨가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A씨가 정 대표를 찾아가니까 그거를 스토킹이라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이런 내용인데, 뿐만 아니라 A씨가 그동안 정의원 씨가 썼던 칼럼들, 정의원 씨 이름을 내걸고 나왔던 여러 칼럼들이 그게 A씨가 내가 쓴 거다 그거, 이렇게 또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건데,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정의원 씨가 지금 뭔가 진흙탕 싸움에 빠져들게 된 것 같습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정의원 씨는 상대방이 스토킹했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이 연구원은 정의원 씨가 나한테 성폭력을 행사했다, 이러는 거죠. 그리고 나의 저작권도 부당하게 갈취했다, 이런 식인데, 이렇게 되면 향후에 경찰 조사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쩌면 법정에서도 다투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뭐 법정까지 갈 건지 말 건지가 확인이 되겠지만, 어쨌든 양측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빨리 정리될 수 있는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정의원 씨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어쨌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